안녕하세요. 한생바이오 대표 김성현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대부분들이 6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예정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또는 제조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의 표시 요령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 농화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농산물과 그리고 식품, 인체와의 관계를 연구해 왔었고, 그리고 생약 전문 제약에서 한 20년, 또 제가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사업한 데는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 표시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식품 표시를 해야 하며 그걸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법을 보면은 올바른 식품 표시 광고를 권장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보면은 대부분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이 세부사항은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상세한 내용들은 식약처 고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법률 제 1845, 1844호 이게 2021년부터 9월 18일까지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규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법령집이라는데 이 법령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식품이 무엇인가, 식품 첨가물 각 용어나 정의 같은 게 다 나와 있고요. 그 시행규칙 등 여러 종류들이 모두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이제 령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를 발표하는데, 식약처 고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되면은 이 파일을 한번 받아 놨더라도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고시가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럼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가장 최근의 것이 2022년 25호, 이게 3월 31일 날 시행된 겁니다. 이걸 찾으려면은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법령 자료, 그리고 고시 훈령 예규, 고시 전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이 고시를 항상 보는 것이 습관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법령 자료라고 있습니다. 법령 자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시기 때문에 옆에 고시 훈령을 누르면 되겠죠. 고시 훈령. 그렇게 되면은 밑에 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쳐서 파일을 꺼내서 보시면은 가장 현행 고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 봐도 제가 이 간단하게 캡처를 해뒀는데, 제가 여기 한 번 더 보시면은 앞 페이지에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것은 법률이고요. 여기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왜 그 앞에는 식품과 등을 띄웠는데 이게는 식품 등을 붙였느냐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식약처에서는 항상 모든 걸 식품 등으로 붙여서 검색을 해야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 그렇지 않으시려면은 요 밑에 보면은 전체를 식품으로 바꾸고 표시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만 찾을 줄 알아도 웬만한 그 식약처에 놓는 고시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파일을 꺼내 가지고 컨트롤 F로 하나하나 나는 착접을 한다. 착접 치보면 그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제 말씀을 했다시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이 세세한 것은 식약처 고시로 놓은데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표시상에 관여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먹는 물 관리법, 양곡관리법, 건강정진법, 추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이 표시상에 다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원산지에 대한 표시사항은 식약처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증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에 대한 식품 표기사항은 아주 중요하며 엄격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만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가공식품을 만들 때 원재료가 마늘, 배 이런 게 들어간다면은 이걸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건 아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일단 배합 비율에 물과 식품 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부리 순위에서 빼버립니다. 표시 대상이 제외시키고, 빼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게 98% 이상이 들어가면은 그거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그 원료를.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가면은 98% 이상인 원료, 그러니까 합해서 98%겠죠. 그럼 두 개까지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닌 다른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세 개를 적는데, 여기에는 소금이나 절임류 같은 김치는 또 예외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다. 그러면 고춧가루는 얼마 안 들어가죠. 저 순위가 끝에 있지만 2위 순위를 빼고 고춧가루는 넣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그 많은 표시 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이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빼놨는데, 나머지는 이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원산지 표시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클릭을 했는데 보시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여기 다 나오죠. 그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고시는 구성이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그리고 여기에는 용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명은 무엇인가, 식품 유형이 무엇인가,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원재료, 성분, 영양성분, 당류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예를 보면은 이 용어의 정리로 표시사항이란 제품명, 식품 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을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개별 사항을 모두 규정한다고 합니다. 앞번에 구성해 보면은 공통 표시 기준과 개별 표시 기준이 있는데, 공통 표시 기준은 표시사항 전반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표시사항을 보면은 주 표시와 정보 표시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서와 같이 요 감자칩이 있다. 그러면 감자칩 앞면이 주 표시, 뒷면이 정보 표시. 그리고 요 사과 음료가 있는데 사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 표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주 표시에는 우선 제품명, 내용량, 그리고 요즘 내용량에 대한 이제 열량을 반드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량 및 열량에 대한 그 열량을 넣어야 되고요. 내용량에 대한 그 열량을 표시해야 되는 건 또 영양 표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시행규칙 별표를 참여하면 나오고, 내 제품이 영양 표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출차가 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식품을 크게 보면은 식품군과 식품종과 식품유행으로 나는데, 식품군은 큰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번에 보면은 음료류라고 되어 있죠. 음료류. 음료류 안에는 다류도 있고 커피도 있고 혼합 음료도 있고 여러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료류가 식품군이고 음료류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식품종이죠. 거기에 또 다류가 있고, 인데 또 다류 안에 있는 게 식품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류 안에는 액상차, 침출차, 고형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침출차, 고형차는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닌데 액상차는 영양 표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과 어떤 기간에 따라서 이제 면제되고 결국은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법규에 나와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열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정해진 그 제품에 대해서만 열량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표시면에 제품명과 열량이 표기되었다면 구태여 제품 표시면에는, 정보 표시면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표시면에 조리 시간이나 사진,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어떤, 이거는 조리의 예다, 이미지 사진이다, 연출된 예라는 표현을 10포인트로 적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뭐 족발이 들어있는데 그걸 요리를 한 모습이 들어가면은 소비자가 착각을 하겠죠. 그죠? 이거는 조리한 예, 이렇게 반드시 표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의 경우에는 주 표시면에도 냉동, 냉장을 표시하여야 하고, 다만 제품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 표시면에 보관 방법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표시면에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 시, 이게 가장 일반 업체들이 오류가 많은 업체입니다.
정보 표시면과 주 표시면이 있다면은 주 표시면에 감자칩이라고 이제 쓰겠죠. 감자칩. 그러면은 원재료가 감자라는 제품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4포인트로 감자가 몇 프로 들었는가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가 들어갔는데 고소한 칩이라 했다. 그럼 그걸 안 써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소한 칩이라고 또 했는데 국내산 감자를 사용했다면은 또 재료를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감자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2포인트. 제품명에 쓰면은 14포인트.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으로 썼다면은 14포인트. 지금 아마 6차 산업체 제품을 주로 보면 거의 절반이 이게 대부분 틀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화면을 보면은 지금 감자칩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감자 몇 프로 표기가 돼 있죠, 그죠? 앞면에. 예.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프로. 백분율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보 표시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시 사항별로 또는 단락을 나누어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단 정보 표시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는 예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품이 적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별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표시면의 면적, 이제 그림 나와 있죠. 그림에 따르면 정보 표시면 중 주 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의 100을 제한 면적이 부족하여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 가로 열고 조리, 섭취방법, 주의 등 바코드, 탑법 등 사항만을 표시하면 됩니다. 의무 사항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주 표시면의 내용량, 즉 열량, 해당 제품에 대한 열량을 표시한 경우는 정비 표시면에 생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 어느 한 곳에 표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그 정보 표시면을 보면은 제품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식품 유형, 그리고 영업소 명칭,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 용기 재질, 품목 보고 모두 다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은 끝에는 이제 제품마다의 특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기한이 이제 2023년부터 무조건 소비기한으로 써야 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이 아주 애매하죠. 지금 제품 포장이 떨어졌는데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기다리지는 못하고 지금 쓰게 되면은 사전에 쓰게 되면 안 된다라고 법규에 되어 있어요. 딱 그 시점부터 해야 된다라고. 그게 식약처에서 불과 올 초까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주 최근에 이제 사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공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제조한 포장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는 유예를 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도 무방할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내년부터 모두 소비기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 소비기한을 하게 되면 사실 제조업자나 소비자나 모두 다 이익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통을
소비만 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유통사항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잘 보관을 했을 때는 훨씬 늘어나죠. 심지어 1년 이전 늘어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품 표기사항에 있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표시 기준 중에서 외국어 혼용 또는 변기가 있습니다. 부대이야기 외국어로 써야 될 경우. 그랬을 때는 한글 표시 크기보다 크거나 작아야 됩니다. 외국어가. 그렇지만 단 예인사항은 수입되는 식품, 그리고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품은 한글 표시보다 큰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보 표시만의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면적 부족 시에는 의무 표시 사항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표시를 한다든가, 바코드 또는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 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6번 세트 포장도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추석 때 세트 포장을 보면은 포장 표기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데 세트 포장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엉차 완제품 하나, 연근차 하나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아무 거 하나만 그냥 적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합산된 거, 200g, 우엉차 200g, 연근차 200g이라면은 400g을 표기해야 되고, 또 각각 제품이 몇 개씩 들어있다는 걸 모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안에 표시되어 있지만 하나의 세트로 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최종 소비자가 가져가는 단계에서 그 표시사항을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뭐 뜯어서 본다, 그건 아니죠. 일단 판매 단위로, 최종 판매 단위까지는 표기사항이 완벽히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하고 자반을 넣었다. 김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이다. 자반은 내년 1월이다. 하나로 표기할 것 같으면 짧은 걸 써야 됩니다. 각각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문자 상표 방식 OEM이죠. 그죠? OEM들은 14포인트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수입 관련 표기는 14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원래 표시 사항은 절대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도 있지만 소분업이 있죠. 예. 소분업을 받으면은 팝콘을 A라는 회사에서 벌크로 가져와갖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소분해갖고 팔겠죠. 그죠? 단지 소분업은 소분만 하고 모든 표기사항을, 원표기사항을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감자 가루다. 감자 가루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100g을 10g씩 나눠서 파는데, 감자 가루 이름이 안 좋다. 감자 분말 해갖고 팔았다. 그럼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져온 원집에서 감자 분말이라는 제품을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죠? 원재료에 적힌 어떤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변경하면 안 되고, 특히 소분하시는 분들, 가져온 내용량, 그것만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이거는 별도 이제 규정에 정하죠. 예. 이것도 시행규칙에 들어가면은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품이, 예를 들어서 땅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콩,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호두가 잣이 유발 물질인가 모르면은 잣 해가지고 그 파일을 쳐보면 나옵니다. 해당되면은 반드시 그 오인이 없도록 밑에 바닥색과 다른 색을 해가지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원료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아프네 땅콩을 사용한 기계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땅콩이 묻어가지고 뒤에 알레르기 없는 물질에 묻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정에 알레르기가 있는 물건을 제조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그 공정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 시설은 땅콩, 잣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알레르기 물질이 자꾸 추가가 되고 10개, 20개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놓은 대로 쫙 다 적어놓고 하는데 그건 시약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공문도 왔어요. 꼭 이건 교차 오염이 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이까지가 이제 공통표시 기준입니다. 공통표시 기준은 그리 어렵지를 않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오기 때문에 정면에 제품명 적고, 제품명에 어떤 원재료명이 들어가면은, 그 14포인트로 하고, 또, 내용량 적으면 되고, 그래서 알레르기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된다면 가로 열고 영양성분을 적으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별식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자다. 아니면 이 과자가 튀김 과정을 거쳤다. 유처리를 했다. 그렇게 하면은 과자, 유행 옆에 유처리 제품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파일을 뒤져서 컨트롤 F 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금 다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다 그 찾아보면 나오고, 내 제품은 요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보 표시면이든 공동 표시면이든 우리가 애매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정이 이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고의로 이걸 했을 때가 그 문제가 크죠. 가장 큰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시약처에서는 원산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표시법이 예를 들어서 레몬을 국내산을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산을 써버리면은 그 원산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나나 즙인데 바나나 즙하고 어떨 때는 베트남에서 어떨 때는 필리핀에서 가져오고 할 때 수급에 따라서 제조하는 사람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 한 군데 적어버리면 못 바꾸니까 그랬을 때는 아예 식품 표기를 할 때 2개 내지 3개를 나라를 적으면 됩니다. 가로를 열고 필리핀 또는 또 베트남 라오스 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는 금지해야 됩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하려면은 우선에 질병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질병명. 두 번째는 신체명이죠. 신체명. 머리, 발, 배, 다리. 그게 오인의 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명, 경옥고, 갈건탕 이런 것들 이번에 폭이 엄청 넓어지고 애매하게 써가지고 됐던 업체들도 이번에 개선 다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효능, 효과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쓰면 안 되는 게 가끔 이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많이 쓰는데 복용이라는 말은 약에 한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 언어 자체가. 복용은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섭취라고 쓰시면 돼요. 섭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거는 그 과태료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이 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았다 하면 제법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식품에서는 과연 어디에 좋다는 걸 표시할 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작년 2020년 12월 29일 고시가 되었고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게 있는데 제가 참고로 지금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몇 년간 이거 서로 이게 의논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뭔가 좋다라고 해야 제품이 나갈 건데 뭘 좋다는 걸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안에 내용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은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려면 한 일주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능성 원료를 기능성 원료에는 고시행과 개별 인증이 있습니다. 그 고시행 29개를 식약처에서는 이제 우리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만든 업체는 해썹이 되어야 돼요. 제품 만든 업체는. 그렇고 그 고시행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GMP가 된 업체에서 만든 원료를 가져와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고시행이니까 누구나 팔고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능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매실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때는 피로 개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로 개선. 그리고 스피루룰라, 알로에 같은 거는 피부 미용 그런 내용들을 쓰죠. 예, 잠시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식약처 고시정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치면은 이 파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안에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제정이유. 쭉 보시면은 여기에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기능 및 일일 섭취량이 있고 그럼 29개의 고시행 원료가 나옵니다. 예. 이걸 GMP 시설에서 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간단하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영양 성분의 개별 기준을 이제 모두 맞춰야 되고 또 일일 섭취량을 모두 계산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갖고 식품산업협회에서 이제 승인을 광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또 돈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꼭 기능성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공통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다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을 보면은 한 100 몇십 개 되는 그 식품 유행들이 군, 종 묶여져 가지고 엄청나게 양이 많죠. 그래서 제가 식품 중에서 음료류를 대표적으로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품의 분류를 우선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품이라 하면은 가장 큰 분류를 식품군이라고 합니다. 식품군. 그리고 두 번째 분류되는 게 식품종, 세 번째가 식품유행, 채소 단위죠. 분류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음료류를 갖고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식품군에 들어가는 게 음료류죠. 음료류. 식품유행에 보면은 9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류 안에 이제 다류, 커피, 채소 음료, 탄산 음료류, 두유류, 발효 음료류, 인삼, 홍삼 음료류, 기타 음료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종이라 합니다. 식품종. 그럼 식품종에 이제 다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다류 속에 또 이제 식품 유행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식품 유행에는 다류 안에 침출차, 액상차, 고행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6차 산업 업체들이 많이 하는 과일 채소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일 채소류 음료. 이거는 식품 유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식품종이라 그러죠. 식품종. 식품군 밑에 음료류긴 한데, 이제 이거는 또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과일 채소류 음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제 이런 그 기준 및 규격을 따질 때 채소 단위인 식품 유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과일 채소류 음료 안에 이제 농축 과채즙, 이것이 이제 농축 과채즙 아니면은 과채분이라고 하죠. 농축한 과채즙이니까 과채분이 되겠죠. 그리고 과채 주스, 그리고 과채 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탄산 음료 안에는 탄산 음료가 있고 식품 유행입니다. 탄산수가 있고, 두유류 안에는 원액 두유가 있고 가공 두유가 있고, 발효 음료류 안에는 유산균 음료, 효모 음료, 기타 발효 음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홍삼 음료도 하나의 식품군이지 유행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삼 음료냐 홍삼 음료나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음료인데 여기저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혼합 음료. 그리고 이제 음료 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별 표시의 이거 표시사항을 한번 봅시다. 개별 표시 중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음료류에 대해서 합니다. 음료류. 그러면은 개별 표시인데 아까 했다시피 공통 표시가 되겠죠. 제품명 써야 되고 식품 유행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기한, 앞으로 소비기한으로 합시다. 소비기한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량을 적어야 합니다. 이까지는 같죠, 공통 표시가. 그런데 이제 원재료명을 적는 것도 같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을 적어야 되는데, 다류 중에 침출차와 고형차, 그리고 커피 중에 볶음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가 됩니다. 영양 성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침출차가 모두 다 안 하는 건 아니죠. 커피가 안 하는 것은. 그런데 다류 중에서 액상차는 영양 성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모든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매출이 얼마 이상 된 업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몇 년까지는 얼마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밑에 있는 것들은 해당일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했다시피 침출차는 이제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곡, 유차로 구분할 수 있고,
희석 용이하여 음용하는 제품은 그 희석 배수 또는 희석량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거. 하여야 한다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꼭 할 것 같으면 탈카페인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액상 제품은 원두커피 함량을 당연히 그 원두커피 함량이 얼마인지 액상이다 보니까 뭐 5% 들을 수도 있고 30%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공통사항이 아니고 그 제품의 특성을 봐서 있는 게 개별 표시사항 표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음료가 생각보다 개별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예. 과일, 채소류 음료에 보면은 가열하지 않은 제품은 가열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냉동식품인 과채 주스를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도 제조 은일을 꼭 적어야 됩니다. 언제 해동하고 유통했는지를. 그리고 냉동식품인 과채 주스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 이것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두유류 같은 거는 또다시 이제 다른 데는 없지만 pH가 4.6 미만인 기타 두유는 그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 즉 pH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열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멸균 제품으로 구분 표시해야 되고, 과실과채즙이 함유된 제품은 과실과채즙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 음료류도 살균 제품은 살균 제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인삼, 홍삼 음료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삼 음료, 홍삼 음료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일단 음료류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게 이제 파일로 빼게 되면은 뭐 우리는 장류다. 장류 중에서 또 뭐 된장이 있고 다 종류가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파일에 들어가서 된장 치면은 해야 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이게 식품 표시사항이라는 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두리둥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통사항은 대부분 지금 잘 하실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재료명을 상품 이름으로 썼다든가 일부러 썼을 때 표시하는 것, 거의 대부분 그게 틀리지 다른 건 별 틀릴 것이 없죠. 또 신고할 때 그 위생과에서 또 어느 정도 그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나머지 좀 상세한 부분들은 파일을 빼서 이렇게 찍으면 다 걸려져 놓습니다. 우선에 이제 식품 표시와 관련이 없는데 가장 식품에서 중요한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입니다. 예. 뭘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과연 어느 식품 유형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게 바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은 이게 또 지금 링크를 걸어놨는데 클릭을 하면은 요 나옵니다. 모를 때는 항상 고시 전문에 들어와서 필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쓰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띄어쓰기가 자신 없으면은 요 전체를 식품에 맞춰갖고 기준, 규격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최신 파일을 빼가지고 이제 치면 됩니다. 근데 식품 규격을 알면은 실질적으로 식품 규격이나 표시사항을 내가 그냥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렵고 힘든데, 제품을 개발하려면 우선 식품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기준법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고추를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볼까? 이게 되겠네. 이런 이제 방법들이 나와요. 예.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이제 시장조사, 식품기준 및 규격, 표시법. 실제로 표시법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과대 광고로 보지 않은 표시법 같은 건 지금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복잡하니까 보통 안 해요. 예. 근데 식품에다가 피로 개선이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준해가지고 법규 빼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모르는 거는 묻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걸 보다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구절이. 그럴 때는 반드시 식약처 콜센터에 전화를 하든지 위생과에 전화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말 내용을 묻기 전에 법조항을 물으시면 돼요. 법조항을. 예. 무슨 법규에 무슨 시행령, 몇 통과. 그럼 다 지금 공부했던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해보고 읽어보면은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전화로 빨리 이렇게 저렇게 물으면은 나중에 묻는 사람마다 답이 다 틀려져 버려요. 예. 그런데 그거 보고 했는데도 말이 애매한 거는 국민신고에 올리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답장이 정확하게 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식품 표시 알아보기 해가지고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을 내놨습니다. 예. 이름은 이제 감자칩이죠. 그죠? 감자칩. 감자칩인데 영어 또 백용을 했겠죠. 포토칩. 제대로 됐죠. 틀린 게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은 감자칩이라고 적혀져 있고 외국어는 감자칩보다 적게 되어 있으니까 맞다. 그러면은 같은가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감자칩을 원재료명을 상품의 이름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내산 감자 89% 했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국내산 감자라는 게 지금 제가 봐도 14포인트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자칩에서 14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름이 감자칩이 아니고 고소한 칩이라면은 12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12포인트. 그리고 밑에 감자는 감자칩으로 만들었으니까 가능하고, 밑쪽에 보면 영양 표시도 요즘은 가급적이면은 식약처에 제시한 도형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색다르게 했네요. 했는데 있는 걸 하면 좋죠. 예. 그럼 주표시면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밑에 몇 그램 있고 일량 표시를 했죠. 예. 과자니까. 그리고 이 과자인데 또 유탕 처리했기 때문에 유탕 처리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 정보 표시면인데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 있던 자료냐면은 2013년도 식약처에서 내놓았던 자료입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내놨지만 지금 틀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자꾸 이제 고시가 변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선에 14포인트, 15포인트 이 부분이 좀 틀린 것 같고, 이제 도형도 그때는 이제 완전 주표시는 표시하는 도형이 그때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보 표시면 또 요즘은 가급적이면은 테이블이나 단락을 지어라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단락을 지을 수 있거든요. 면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 자꾸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 표기의 궁극 정보표는 결국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 영양가가 높은가, 아니면 내한테 알레르기 물질이 있는지, 내한테는 이걸 먹었을 때 좀 과다한지 맞지 않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안전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식품 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요 마지막으로 내는 식품 표시봇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제공한 건데 이걸 들어가 보면은 공부가 돼요. 지금 했던 걸 바탕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하나씩 눌러보면은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항상 그 식품 제조보고 뭐 다 여기서도 하잖아요. 그죠? 예, 통합민원 상담. 여기에 보면은 식품 표시봇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일단 하나 출력해 보면은 아,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 연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식품 유행이 예를 들어서, 뭐, 많죠? 예, 음료류가 있다. 그러면 음료류 안에 다류, 커피, 과일, 탄산 많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과일 채소 음료를 했다. 예. 이거는 봉지에 넣을 수도 있고 병에 넣을 수도 있고 봉지에 넣는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뭡니다. 또 중요한 건 제품명을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거꾸로 올라가네. 제품명을 쓰려고 보니까 밑에 힌트가 나오죠. 그죠? 제품명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는 주표시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쓰라.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다 나와요, 이게. 예. 그리고 내용량을 이렇게 적으려 보면은 영양 성분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가 또 나와요. 그럼 이거 적어 보면 돼요, 여기에. 예. 그리고 식품 유행은 이것도 나와요, 이게. 방금 적은 것 중에서 이제 가능한 게 농축 과즙이 될 수가 있고, 가채 주스가 되고, 가채 음료가 될 수가 있고, 이 중에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조원 적고, 어떻게 적어라. 예. 이렇게 원재료명도 어떤 순으로 적어라 나오죠.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예. 많이 좋아졌죠, 유앱이.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떤 특수한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쨌든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여기 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식품 유행, 내 식품 유행을 알고자 하면은 식품 기준 및 규격을 받아야 되고, 예. 또 표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우리 건 예를 들어서 뭐 가채접이다. 그러면 어떤 표시가 빠졌을까? 경우의 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게 살구인 행길 수도 있고 안 행길 수도 있고 농축 행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찾아가면서 다 쳐보면은 냉동 주소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단어대로 그냥 다 하면 돼요.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